84제곱미터 국평에서 국평 가격 평균을 냈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이 어느 곳일까요? 이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보시면 국평 매매가 평균 34억. 34억. 근데 전체 상위 20% 안에 들려고 하면요. 바로 34억 5천. 상위 20% 안에 드는 아파트 가격이 34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거의 상위 20% 안에 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초구. 서울서 가장 비싸다. 그래서 서초구가 33억 7천만 원이 되네요. 1위입니다. 와, 84 평균인 것이죠. 그만큼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다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도 잘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나홀로로 드문드문 이렇게 몇 개만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실적도 다르죠. 그 지역이 신도시처럼 모두 좀 밀집되어 있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만 더 고급화가 될 수 있는 탄탄한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서초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죠. 이게 주로 아파트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서초구에서는 이 고가의 아파트로 34억 원이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 평균가가 84가 찍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곳의 가격이 모든 평균가에서 금액을 상회하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평균가를 높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주택들, 공동주택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인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라인들이잖아요. 뭐 믿어 의심치 않게 뭐 가격들도 최상급을 다 누리고 있는 곳이고 뭐 여기 반포 퍼스티지 아파트 그다음에 뭐 사이 그리고 위로 그 유명한 원베일리. 원베일리는 세대수가 사실 많지가 않은데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한강뷰가 되는 건 70억 정도 되고 한강뷰가 되지 않는 것은 한 50억 정도 되는데 한번 가격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뭐 멀리 보지 않아도 지금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 단지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 파크도 그에 준합니다. 거의 뭐 60억에서 뭐 55억 뭐 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들어오는 앞으로 2027년 11월에 입주가 들어가는 DH 클래스트. 네, 이곳이 가장 높은 가격을 견인할 것이에요. 이미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라고는 하지만 원베일리가 상징적인 금액이면 지금 현재 한강뷰가 되지 않는 보통의 평균 가격이라고 평균 가격이 55억, 6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DH 클래스는 60억 이상 되는 건 분명할 거예요. 단지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할 것이고 공동시설들도 커뮤니티도 훨씬 다 조성이 잘 될 테니 말이죠. 규모도 클 거고. 네, 그러면서 가격 형성이 되고 반포 자이의 제가 홍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포 자이를 봤을 때는요. 그렇게 아름답게 호수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그런 멋진 공원 조경이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다고 하면 가격이 더 훨씬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 너무 고가인 것을 제가 자꾸 말해서 그런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 단지가 너무 작으면 단지 소규모면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강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권은 나홀로 아파트 100여 세대 되는 것들도 재건축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위쪽으로 여기 살짝 보이시는 거 오띠에르가 있고요. 요거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위로 한신 20차 그리고 한신 잠원이 있어요. 이것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띠에르 반포가 보면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요. 세대수가 251세대입니다. 지금 신반포 21차 108세대를 신반포 21차 108세대가 251세대가 된 거니까 한 140 한 몇 세대 되는 거죠. 더 늘어난 건데 이 정도면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도 2배 정도 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이 곧 2026년 7월이니까 이제 입주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홀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홀로인데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강남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자체가 별로 그렇고 싸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가도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곳에서 보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이곳을 매수해서 그 여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공사비를 낼 만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여력도 되겠죠. 그만큼 자산이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집가가 비싸다라는 것. 그래서 감정가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감정가가 또 높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여건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사업성이 되는 것입니다. 집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강남의 유력인 것이죠. 이 나홀로 아파트가 이게 다른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 네, 재건축이 된다는 거 쉽게 재건축되기 어렵습니다. 오띠르 반포의 분양가가 27억 5천. 자, 이 금액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6년 7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2026, 25, 24, 24년도 정도에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27억 5천이면은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분양가가 웬만한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더 비싸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강남권이 아닌 노량진이나 이런 곳들도 이미 27억을 넘어섰습니다. 평당 이제 아파트 가격이 9천만 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의 가격이 됐으니 이 가격은 다시 너무 싸졌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이면서 200여 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분양가가 27억 5천이라니 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거의 2년 반 정도?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 이미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분양가가 27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은 너무나 착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시간차에 따라서 가격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변모를 또 하기도 하고 변화하고 상승한다라는 거. 잠원한신, 살펴보겠습니다. 잠원한신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세대 작습니다. 세대수가 지금 110세대예요. 110세대인데 재건축 후에도 125세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15세대, 15세대만이 더 증축이 되는 것이에요. 거의 1대1이라고 봐야죠. 근데도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지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은 여기 타입이 좋습니다. 84 타입이 없대요. 78 기준 매매가 3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나홀로고 78이면은 몇 평입니까? 23평 정도 되는 거예요. 23평. 와, 정말 23평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30억이다. 결국 싸지 않죠. 나홀로 아파트 125세대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 굉장히 이 안에선 저렴하겠죠. 그렇지만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강남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반포 20차. 신반포 20차 112세대입니다. 그리고 190세대 예정. 그러면 이곳은 8에다가 78세대인가요? 78세대가 더 증축을 하는 겁니다. 맞나? 78세대가 더 증축을 하네요. 그래도 여긴 좀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업성이 된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35층까지 해서 4개 동이 들어간다. 대단합니다. 신반포 20차는 특징이 큰 평수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43평. 서초구 특징이 좀 그래요. 나홀로 아파트들이지만 우리 서초동 일대도 그렇고 이편원 세상 이런 것들 막 80세대, 70세대 되는 나홀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평수는 35평 아래를 본 적이 없어요. 서초구는 20평대를 찾기가 너무 귀합니다. 대부분이 30평 이상이고 이렇게 한 40평대 되는 곳을 단일화하고 막 이런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43평이 단일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및 이주 착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하고 있다. 2017년에 6월에 조합 설립인가. 네, 보시는 것처럼 43평이고요. 가격이 지금 한 40억 정도 된다. 상당히 1억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나홀로 아파트들 100여 세대밖에 되지 않으면 뭐 커다란 빌라 아니 연립 정도 되는 세대 수인 것 같은데 112세대, 190세대 이런 것들도 가격이 거의 뭐 40억대 가까운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감정평가가 높아져서 사업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높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업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만 그렇겠습니까?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은데 재건축의 땅은 금이고 빌라의 땅은 똥입니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빌라의 땅도 마찬가지죠. 강남 안에 있는 지가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특성상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큰 산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그러면 단절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큰 도로가 있어도 그 지역에 단절을 가져오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같은 서초구인데도 동쪽과 서쪽이 단절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쪽은 너무나 고급화된 가장 비싼 가격들이 주도되는 지역이고요. 나홀로 아파트 사업성 안 나오는 것까지도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입지화가 되면서 공원이 된다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럼 동시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동측의 저층 주거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너무 대비되게 상충되게 남아있는 거.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초, 우리가 서초구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서초구 라인의 이 서측, 이곳이 남아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주변 지역이 커넥션을 이루게 됩니다. OTL이나 자이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있죠. 이 지역이 지금 잠시 잠원동이나 아니면 반포 1동과 2층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지역과 연계 커넥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도시 기능이 미흡한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 개발을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이미 설명회를 한 이유는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상층부가 공원이 되면서 이젠 단절 효과가 아니라 커넥션을 이루는 연속성이 되는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화된 서초구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얘는 너무나 미운 오리 새끼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같은 눈높이로 개발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설명회까지 했는데 이거를 나몰라라 하면 딴 데 가서 자꾸 찾으시면 딴 데 가서 더 좋은 거 없나 좋은 지역 없나 찾으시면 그 또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변 지역에 주택가는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강남구도 확실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선정이 됐거나 하고 있는 준비 중인. 그런데 지금 서초구는 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반포 1동. 반포 1동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물론 2023년에 모아 선정 한번 했었죠. 모아타운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었긴 했죠. 하지만 그것이 또 반대가 심하기도 하고 모아타운이라는 게 사실은 이곳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이곳은 모아타운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 이상의 좋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2023년도인가요? 모아타운을 했었던 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 반포 1동을 그리고 민간도심복합으로 했을 때 그 요건이 맞는지 그리고 사업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2023년도에 했었던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300%까지의 용적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 10만 이하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도심복합 요즘에 가장 핫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곧 시작이 들어가고 시행령 2025년에 나왔다가 이제는 거의 통과가 돼서 이제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민간도심복합 준비하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권 안에서는요, 모아로 진행하던 곳들이 지금 민간도심복합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어서 시작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 500%에서 700%까지 갈 수 있는 거 뭐냐? 바로 준주거 상향 특례법이라고 해서 역에서의 350m 반경 안에 드는 토지 면적의 50%가 역 승강장에서 350m 안에 드는 지역은 이렇게 500%에서 700%까지. 특히나 환승역이 있다는 것은 더블 역세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들은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죠. 그래서 700%까지도 가능하다. 자, 여러분 300%짜리 하겠습니까? 이 700%짜리 하겠습니까? 당연히 2배 이상 넘는 이 좋은 사업으로 들어가야죠. 그렇다면은 노후도에 있어서는 모아타운은 50%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60%.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 이곳 노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포일동 노후도는요,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모든 정비 사업이 다 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좋은 사업을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700%까지 가져갈 수 있는 민간도시복합을 했을 때 최고. 근데 여기서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6만 이하여야 된다는 거. 우리 역세권 활성화도 마찬가지죠. 역세권 시프트 아실 겁니다. 면적 제한 없다가 고밀도로 500%까지 해준다는 것 때문에 면적 제한을 2만 이하로 넣었죠. 2만 이하는 너무 작습니다. 500%로 완전히 다 해준다고 해도 2만 이하의 면적에 들어가는 세대수는 1000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700~800세대에서 그칩니다. 너무 나홀로가 되죠. 작은 중소형 단지가 되는데 이곳은 훨씬 더 그래도 면적이 커요. 2만에 3배는 되지 않습니까? 6만이니까. 그러면은 보통 700~800세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500%로 했을 때도 3배면은 얼마가 되죠? 37에 21. 2000세대? 내지는 3000세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지가 좀 커져야지 그래도 우리가 요즘 커뮤니티도 들어가고 고급화된 아파트 단지, 티하우스도 그리고 조경도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건 6만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6만 이하. 그 6만 이하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살펴볼 거 제가 살짝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 강남 그 라인을 보시면은 벨트를 보시면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빌라인데 말이죠. 제가 이 라인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인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삼성동의 모아나 그 다음에 삼성동의 민도복 그리고 이렇게 도심 노년 쪽에 있는데 한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지. 자, 삼성동의 모아 가격들 보십시오. 18억 되고 31억, 36억, 19억, 제일 싼 게 15억짜리 있고 금액이 이렇게 높습니다. 선정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직 초기입니다. 대상지 선정이지 여기가 관리계획 고시가 났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디에 준하는 가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20억, 30억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지금 사업시행 인가난 한남동 일대 가격 보면은 30억, 32억, 34억, 60억. 큰 단지들은 큰 단독들은 100억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금액들 보면은 이미 40억, 50억이 됩니다. 이거는 곧 사업시행 인가기 때문에 관리처분 나고 막바지에 다다랐을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아주 선초기에 저렇게 금액이 이미 3, 40억, 20억, 30억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진행이 됐을 땐 얘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미 사업시행 인가까지 간 이 한남 뉴타운 그리고 자 보십시오. 성수 전략정비 지구들 보십시오. 이곳은 한남 뉴타운보다는 단독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세대 빌라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가격들을 보시면 아주 작은 원룸조차도 1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5억, 40억 내지는 이런 금액들 다 보시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40억, 50억, 뭐 저렴하다고 하는 게 뭐 60억, 70억까지 가잖아요. 이런 성수 전략 정비 지구나 아니면 한남 뉴타운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이 앞으로 형성될 곳이 바로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벨트라는 거. 이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꼭 성수 전략 정비지구 한남 뉴타운 모양새하고 비슷하게 선정밖에 안 되는 아주 초기인데도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되면 높아질까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높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이라도 됐죠. 그러면 지금 민간도심복합을 하는 거는 아직 어느 누구도 선정이 되지 않고 아직 시작 안 했고 이제 시작 단계가 되는 이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는 민간도심복합 추진 준비하고 있는 이 삼성동 일대를 보십시오. 이것도 보면은 34억, 23억, 20억, 25억 이렇게 아직 추진 준비 중인데도 가격들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정이라도 됐거나 아니면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상 가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 준비가 들어가면 뭐가 민간도심복합이 추진 준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너무 확대가 돼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논현역입니다. 논현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 도로 쪽 그러면서 반포 일동이에요. 자, 반포 일동 논현역에서 반경 350m 안에 드는 곳 민간도심복합을 할 수 있는 라인 안에서의 어떤 가격 형성들을 좀 볼게요. 왜냐면 이곳이 유력하게 될 지역이니까 현재 볼게요. 현재 자 9억 원 요거는 지금 근생입니다. 이거 갖다가 낚시된 분들 많았어요. 그 다음에 8억 원, 13억 원 이게 현재의 가격입니다. 이게 현재의 가격.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현재 아직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격이 9억 원, 8억 원, 12억 원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곳이 구역도라도 나와서 추진 준비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바로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가격들 보셨을 거예요. 20억, 3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구역이 어떻게 정해질지 제가 한번 예상대로 보겠습니다. 자, 6만 이하로 해서 간선도로를 껴야 되죠. 특히나 민간도심복합의 요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간선도로 20m 이상을 면적의 8분의 1을 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둘레가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6만 이하로 구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좀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곳은 여러분 논현역 쪽입니다. 차치고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구역도를 그려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선도로 20m 이상을 꼭 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간선도로이고요. 이게 진입로인데 이 간선도로를 꼭 포함해서 인접해야 하는데 이 간선도로에서 인접할 수 있는 곳이 이곳만 있냐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제가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반포동. 여기가 반포 일동인데요. 반포 일동은 우리가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도로변에서 진입로를 만들려면 그곳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도로변에 있는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성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포 일동의 주변에 사평대로나 아니면은 강남역을 잇는 이 도로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신논현역에서 논현역 구간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 진입로 도로,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 도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주변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되는지 이 주변의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사평도로 한번 볼까요? 사평대로 쪽으로는 왜 진입로를 만들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보십시오. 이미 사평도로 안에는요 이렇게 큰 성당은 교회하고 달라서 교구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의를 절대 안 해주죠. 목사님들은 그래도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지어서 뭐 하자고 하지만 이곳은 성당. 근데 성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변에도 이렇게 사평대로 쪽에는 제1약품부터 해가지고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빌딩 숲이고, 그리고 상권도 신논현역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강남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이고, 그 뒤로도 첩첩산중, 이 뒤로도 혹시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다 빌딩 숲이에요. 그 뒤도 다 후면도 빌딩 숲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사평대로 쪽으로는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럼 또 살펴볼게요.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대로로 이어지는 신논현역에서 논현역 방향입니다. 신논현역에서 논현역 방향을 봤을 때 더해요. 왜냐? 강남역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병원, 클리닉들이 모두 이곳까지 다 포진이 돼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임대료 얼마나 잘 나옵니까? 모든 건물주의 꿈이 바로 이렇게 병원 클리닉 아닙니까? 임차인으로 두는 거. 네, 그러니 이곳은 더더욱 어렵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다 어마어마한 다 클리닉입니다. 병원 클리닉.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이 바로 신반포로인데요. 이게 논현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 방향의 신반포로. 이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지금 큰 빌딩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병원 클리닉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건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다시 기부 체납으로 새롭게 지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위치한 거 2층, 3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카 튜닝 센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지 않은 병원이나 그런 클리닉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임대료가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라는 거, 그런 상가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 빌딩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 주거, 빌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 라인에 2, 3층, 3, 4층 되는 요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동의만 받고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진입하기가 가장 좋은 라인이 바로 신반포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진입로를 좀 형성하고 그 뒤로 6만으로 잡을 때가 가장 현실적인 구역도다. 가능한 구역도, 확률이 좀 높은 구역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비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이 구역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간 도심복합을 한다고 할 때요, 6만 이하로 자른 면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5만 6천 정도 되고, 6만 이하로 해서, 그리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쪽인 신반포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도를, 진입로를 형성하고 그 아래로 해서 6만 이하로 잘랐을 때 구역도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보십시오. 81.72%.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사실 진입로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진입로로 형성이 되느냐 부분은 사실 진입로 가까이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 주택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도로변 쪽에 딱 붙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쪽은 어느 쪽으로 날지가 모르는 게 변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후면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이 후면부터 보신다고 하면 안전하죠. 6만 이하로 했을 때 이 후면에 있는 이 뒷부분에 있는 후면의 구역 안에서 찾으신다고 하면은 이곳은 안전하게 내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역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많은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많은 여러 비교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역도 안이라는 것이죠. 이 구역도를 보시고 이 구역도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보유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반포 일동의 어떤 개발, 모아를 하든 신통을 하든 일반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민간 도심복합을 하든 공공도심복합을 하든 가장 안전한 입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일 때는 어느 곳이 들어갈지 몰라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어디가 들어갈 것인지 그 길목을 잡아서 그곳에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분 없었을 거예요. 아직 구역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입하라고 하는 것들도 타당성 있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은 그냥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반포 일동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린 거예요.
강변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거지 공동주택 벨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반포 일동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2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거의 70~80%에 가까운 열악한 곳이라는 거. 이 벨트 안에 이런 곳 이제 여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는 기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